그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산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 악마가 사는 산이라고 불리며 100이면 100 모두가 등반에 실패한 산이 있었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과연 어떤 산일까요? 바로 알프스의 몽블랑입니다. 명품 브랜드 몽블랑 말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그 몽블랑. 여기 몽블랑을 등반하기 위해 일생을 다 바친 산악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몽블랑 등반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스위스의 산악인이자 과학적 근대 등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소시르를 소개합니다. 소시르는 1740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과학자로서 철학, 물리학, 지질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였습니다. 소시르에게는 남다른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등산이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 근교의 모든 산에 섭렵할 정도로 등산을 좋아했고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소시르가 19이 되던 해에 우연히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샤모니 몽블랑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빙하에 만년설로 뒤덮인 그림 같은 산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산이 바로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은 프랑스어로 흰 산이라는 뜻인데요. 언제나 하얀 만년설이 덮인 산이라는 뜻입니다. 소시르는 몽블랑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곤 저 산에 등반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 산은 절대 등반할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젓는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해발 4000m로 높기도 높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저 산에는 악마가 산다는 겁니다. 소시르는 모험심이 강했기 때문에 악마는 무슨 악마라면서 몽블랑을 등반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몽블랑 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사태 때문이었는데요. 눈사태가 발생하면 몽블랑 주변 마을도 눈에 파묻히기 일쑤였는데 마을도 파묻힐 정도의 눈이면 사람은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이 몽블랑을 악마가 사는 산이라고 생각하며 일찌감치 등반 자체를 포기한 것이죠. 하지만 소시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몽블랑을 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못하면 누군가라도 성공해라 라는 심정으로 특이한 발표를 합니다. 몽블랑 정상에 처음으로 오르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한 건데요. 당시 통화로 20탈로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름 큰 돈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워낙 산이 험한지라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흘러간 시간만 무려 20여년, 상금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등반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가장 큰 이유는 도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산을 오르던 사람들은 수정 채취업자, 영양 사냥꾼, 약초꾼, 군인, 수도승처럼 종교적 혹은 군사적 목적이나 생활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시르는 귀족 출신의 여유가 있다 보니 등산을 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소시르 같진 않잖아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산이 좋아서 산에 오르냔 말입니다. 그것도 악마가 살고 있다는 눈사태가 일어나는 저 무시무시한 몽블랑의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금을 내건 지 26년이 지난 1786년 8월 8일 드디어 상금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정 채취업자인 자크 발마와 마을 의사인 미셸 파카르입니다. 이들은 고산병, 설맹, 동상 증세에 시달리면서도 정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고 15시간 만에 몽블랑 정상에 오릅니다. 이들은 몽블랑의 정상에 오르고 내려온 뒤 이 말을 했다는데요. 아무것도 없소. 저 위엔 눈과 얼음과 바위뿐이요. 엄청나게 추워서 동상에 걸렸소. 하지만 경치만은 정말 멋졌소. 그리고 소시르는 이들에게 흔쾌히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시르 또한 이들의 성공으로 의지가 불타올랐고 직접 등반에 나섰습니다. 20명의 짐꾼을 고용해서 몽블랑 등정에 나서죠. 그리고 다음 해인 1787년 마침내 소시르도 몽블랑 등정에 성공합니다. 그는 정상에서 기압계를 사용해 몽블랑의 해발을 측정했는데요. 측정 결과 약 4,807m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시르는 몽블랑을 품고 있는 알프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곳에서 계속 지내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알프스 여행기라는 책인데 무려 17년 동안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이 책은 소시르의 몽블랑 등정기를 비롯해서 소시르가 30년 동안 알프스 산맥을 탐험한 경험과 지질학, 기후학, 고산 등반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소시르는 근대 등산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죠. 그렇다면 몽블랑 브랜드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년필의 대표 브랜드인 몽블랑. 방금 우리가 살펴본 몽블랑에서 유래한 게 맞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인 몽블랑을 본따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 심볼 마크인 하얀색 별의 의미가 눈 덮인 몽블랑 정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몽블랑
몽블랑의 해발이 약 4,807m라고 했잖아요. 만년필을 생산할 당시 1928년에는 몽블랑의 해발이 4,810m로 지도에 표기되어 있어서 숫자를 새겨놓는다고 하네요. 지금 몽블랑 만년필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몽블랑은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들리는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요. 몽블랑을 가고 싶다면 소시르가 처음에 갔던 샤모니 몽블랑 마을을 간 뒤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서 감상하면 된다네요. 소시르처럼 직접 오르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신의 영역, 악마가 사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 일생을 다 바친 남자 소시르였습니다.